이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실크로드의 시작 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국 시안이라고 알려져 있죠.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출발해서 서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서역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도 실크로드를 만들거나 혹은 실크로드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서역으로부터 실크로드가 중국을 지나서 한반도에까지 이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회 연설문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시대 실크로드가 열리니 동서가 연결되고 시장이 열리고 문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극동쪽 종착역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실크로드가 서역에서 동쪽에 있는 중국을 거쳐서 극동의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실크로드의 종착역 마지막 지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크로드는 서역과 중국을 잇는 길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 자료 가운데 이 실크로드가 한반도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오는 그러한 지도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는 그 자료를 본 일도 없고 아마도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대의 실크로드를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날의 실크로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남북철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철도가 완성되면 21세기 실크로드가 완성된다. 또 한 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실크로드는 중국인이 개척을 했고, 어쨌든 대체로 우리 한민족은 아니었죠. 한반도인은 아니었고, 중국인이 개척을 했고, 중국에서 서역을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오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이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죠. 이번에는 남북철도를 이어놓으면 그 실크로드가 21세기의 실크로드가 다시 한반도까지 제대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21세기에도
중국에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소소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죠. 남북철도와 관련해서 이 연설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회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주로 그 은행의 회원국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우리나라가 남북철도를 건설하는데 투자를 결정해달라.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은행의 총재에게 남북철도 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이 공식적인 요청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거절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21세기의 실크로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육상 해상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원벨트 원로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21세기의 실크로드를 중국이 왜 구상을 하고 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다루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1대1로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그것과 이번 2017년 6월 16일 제주도에서 총회를 한 인프라투자은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인프라투자은행은 실제로는 중국의 이 1대1로라고 하는 이 구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중국 내부의 사정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전문가의 설명을 소개하지요. 중국에서는 그 인프라 관련 사업의 그 과잉 설비가 대단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인프라를 활성시킴으로써, 그 인프라 투자를 활성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대1로라고 하는 21세기 그 실크로드에다가, 그것은 이제 그 이전부터 추구하던 보다 큰 계획입니다. 거기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것을 결합시키기로 한 것이죠. 이 1대1로 계획은 원래는 단지 이러한 과잉설비 문제 해결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작은 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개혁, 대외개방, 세계전략, 이것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그 성균 중국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그 과잉 설비 문제, 이것이 뭐냐면은 그 국내 인프라가 그 포화 상태에 다다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이 1대1로 사업을 추구하다 보면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대1로라고 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중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1대1로도 돕고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이다. 또 거기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국의 보다 큰 그 야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읽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인프라 투자 은행이 일정한 경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완성시키는 도구다. 여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한 그 내부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이 1대1로 21세기 실크로드는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저 유럽 끝까지 하나의 길은 육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육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해로, 바닷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해로를 개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나가서 유럽을 갔다가 다시 동남아시아로 돌아서 중국으로 오는, 이렇게 되면 마치 그 한 구역을 원을 그리듯이, 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폐쇄된 도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 내부를 벨트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벨트를 구획 짓는 것은 일로, 원로드, 즉 이 육로와 해로를 연결한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왜 이러한 1대1로를 추구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확보하려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육로와 해로에. 그래서 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주된 그 설정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회원국은 80국인데 그 중에 방금 이야기한 이 양대 그 무역로, 그 선에 걸쳐 있는 국가는 모두 회원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1로를 지도상에 표시해 놓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무역로는 모두 중국에서 끝이 납니다. 거기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1대1로라는 중국의 그 거대한 구상,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21세기 실크로드 지도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고대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끝이 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에까지 이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듯이 이 21세기 실크로드도 한반도에까지 이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장이 남북이 끊어져 있다. 그래서 남북철도를 건설해야 중국의 21세기 실크로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한반도에 남북철도를 건설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죠. 중국의 고대 지도에서 실크로드에는 한반도가 없었듯이 21세기 실크로드, 중국의 일대일로라고 하는 그 장대한 계획에 한반도는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 우리가 빠지면 21세기 실크로드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실크로드로는 고대에 있어서도 그리고 21세기에 있어서도 모두 틀렸습니다. 중국은 실크로드의 지도에서 한반도가 빠졌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실크로드의 완성,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남북철도를 완성하는 것이 마치 그림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과 같은 그만큼 중대한 것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이죠.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한편 또 하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덥석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특별 출연금도 내고 그래서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으로 이 은행의 목적, 공개된 목적은 후진국의 인프라 구축이고 중국의 야심은 1대1로의 완성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그 어느 쪽도 읽어내지 못하고 이 은행에는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좀 벌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져와서 남북철도도 건설하고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인 면으로만 주판을 굴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 한국이 이 은행에 참가하는 것은 돈을 들고 오기 때문에 환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이긴 하지만 한국이 이 은행에 들어와서 중국 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중국의 속마음인 1대1로의 완성,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고 그 대신에 별다른 대우는 하지 않죠. 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설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중국인들은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하는 1대1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광대한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과거 중화권이라고 해서 이 동양 세계의 중심을 자처했지요. 그런데 이번 1대1로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려는 일은 겉으로 드러낸 것은 2개의 무역로 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로로 중앙아시아, 해로로 동남아시아, 이러한 2개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무역로 확보라는 것이 그렇게 중국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광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들어가지는 않죠. 무엇인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역로를 확보해서 중국이 말하는 그 벨트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 동력이 꺼지기 시작한 중국에서 이러한 그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죠. 원벨트. 그 원벨트를 원로드로 감싸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국내에서 과잉 생산된 그러한 물자들도 처리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이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생존을 추구한다든지 혹은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중국이 다시 그렇게 광대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중국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날 무역로 확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하늘에 올려놓고 추구하는 이 1대1로를 설명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1로라고 하는 중국의 그 벨트 안에, 그 영역 안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21세기 실크로드, 한국이 이어진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동남아시아 해역에 지금은 이 부분에서 일본과도 충돌이 있고 미국과도 충돌이 있죠. 여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 중국 벨트 안에 있는 회원국은 우선 이 아시아권을 벗어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1로라고 하는 그 육로와 해로에 걸쳐 있는 국가가 다 들어있다고 했죠. 이 국가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 벨트 안에. 단 이 국가들은 대부분 후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중국이 형성한 벨트
하고 세계가 대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째서 중국의 벨트에 80국이나 들어가 있는데 중국이 대립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냐, 그 두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다릅니다. 80국 가운데 유럽에 있는 국가 혹은 선진국들은 중국 벨트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원국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세계를 반동강을 내는 대립이 시작되면 이들은 중국권 아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영역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벨트 안에 모이는 국가는 결국은 대부분 후진국 위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벨트 대 선진국을 포함하는 세계가 대립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중화권의 중심이 되었었죠. 이번에는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적어도 세계의 3분의 2가량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에서 영도자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러한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꿈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 벨트 대 세계의 세계대전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벨트와 세계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중국 벨트에서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세계대전이 만일 발생한다면 이 중국 벨트가 이길 것인가? 세계가 이길 것인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벨트에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들어가 있지만 이 중국 벨트는 붕괴될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후진국이고 이 중국 벨트는 후진국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 벨트와 세계가 대립을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국 벨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러한 유사시에 미국과 전쟁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일본과 전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의 끝자락에서 일본과 마주대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이면서 이번에 이 중국 벨트 안으로 옮겨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도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반일, 반미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라면 한국은 또다시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 봤을 때 이러한 큰 세계의 큰
큰 세력과 큰 세력의 부딪힘 속에서 항상 그 중간에 있다가 종말 직전까지 들어갔던 그 경험을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중국의 그 투자은행에서 현재는 그 기축통화를 달러화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중국 위안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안화로의 기축통화 변경을 찬성한다면 우리는 중국 벨트 쪽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싸워야 합니다. 또 사드 배치를 방해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중국의 보호를 믿고 비무장 상태로 지금처럼 있게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미군을 철수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을 믿고 비무장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역시 그 경우에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력한 상태에서 만일 우리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더 많이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많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중국 벨트로 다가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설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프로젝트 1단계를 그대로 추진하고 그리고 한일동맹,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그래서 자주 국방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세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가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중국의 장대한 청사진을 읽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계가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잠잠하던 평화의 기운이 깨지려고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고 현명한 결단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